갑자기 녹화를 안 했네. 예, 지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녹화를 안 했네. 자, 아무튼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생은 결국 다이어트라 그랬죠? 다이어트는 빼내기 싸움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자, 이걸 내가 왜 다시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업이 멈추거나 왜 사람을 안 뽑히거나 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날 사람을 안 만나고 앉아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다이어트 게임이라고, 영업인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사무실에서 죽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왜 죽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자니 불안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왔어. 사람 만나고 전화해야 하기는 싫으니까 사무실에 죽치고 있어. 쓸데없는 거예요. 나 진짜 제가 옛날에 매니저 했을 때 맨날 갔던 게 뭐냐면요.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무실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야.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은 출근 일찍 하고 내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 못하는 사람 못 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무조건 7시 이전 출근하십시오. 무조건. 예. 자, 이 방송 보신 우리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 특히 영업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무조건 성공해요. 첫 번째, 7시 이전 출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시 이전 출근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 길 막히지가 않아.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평상시에 1시간 걸렸던 도로가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가 있게 돼. 그런데 아침 혼자 있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있으면 방해가, 그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흩어지기 시작해. 사무실, 사람이 많을수록 사무실은요, 집중력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말 걸지, 뭐 해야 되지, 주위가 산만해지. 그러니까 새벽에 혼자 남아 있어야 돼요. 새벽에 혼자 남아 있으면 고독하죠? 외롭죠? 그래야 본질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성공하려면 고독해져야 돼요. 외로워지는 거 고독하고 다른 겁니다. 외로운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걸 외롭다고 말하는 거야. 고독해진다는 건 다른 개념이야. 고독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고독해져야 돼요. 응? 즐거워지려면은 주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겠지만 고독해져야 된다고. 새벽에 7시 전 출근하고 혼자서 직면해야 돼. 일을 딱,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렇지.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작업을 반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 출근하기 시전 있죠? 8시, 9시 되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저는 무조건 철칙이 뭐였냐면은 옛날에 제가 FC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7시 전 출근했고 9시면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FC가 여러분들 되게 단순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사무실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보면. 별거 아닌 거 갖고 붙잡고 있어. 강사님, 뭐, 그 옛날에 매니저님, 저 이거 뭐 설계가 어쩌고. 설계는 나가서 하라고. 모바일로 되는데 왜 나가서 하지? 왜 사무소 왜 하냐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라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산성이 그래도 떨어지는 거야. 영업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 많이 만나면 돼.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예, 만날 사람을 알게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사람,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찍 출근, 일찍 튀어나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안 만나는 게임이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그래서 많이 만나봐야 하는 거야. 많이 만나봐야, 이 사람은 좀 실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이 사람 실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해한다고요. 응? 결국 뭡니까? 영업은 똑같은 24시간 동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모든 계약이 터지죠? 즉 뭐냐면, 사람마다 값어치가 다르다고. 어떤 값어치? 나한테 큰 부가가치를 주고, 나한테 소개 같은 거 파워를 막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 힘 빠지게 하고, 쓸데없는 시간 쓰게 하고 그런 사람은 다 있단 말이죠. 이걸 구분해놔야 돼. 응?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건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안 나와요. 쓸데가 있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쓸데가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항상 보면 만나기가 쉬운 사람들은요 계약이 안 나온 사람 신기하게 계약이 안 나올 사람 안 나온 사람들은요 만나기가 쉬워요. 계약이 나오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렵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도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연봉 3억 정도는 그냥 달성되는 거야. 연봉 3억 정도. 한 달에 2천, 3천 급여 정도는. 근데 이걸 해내려면은 일찍 출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점에 있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야 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펙팅이 제일 중요하다. 시즌 1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 연휴 직전인 설 연휴, 이번 주말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물가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사과, 제가 사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과 가격이 그냥 말도 못하게 올라갔고, 뭐, 과일,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저, 사과 같은 경우는 1년 전 도매 가격 대비 2배 올라갔고, 뭐, 귤이니, 뭐, 포도 뭐 안 올라간 게 없어.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우성들이에요. 뭐냐면은 설 이 연휴 직전인데도 그 우리 이제 그 명절 분위기 안 난다.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거뿐이겠어요. 뭐 이전에 예고가 돼 있었죠. 밀가루 값하고 뭐 기름값 다 올라갔으니까 붕어빵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만 해도 붕어빵 1,000원에 5개 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바뀌었어. 붕어빵이 잉어빵으로 이름이 둔갑돼 있지만 붕어가 잉어 되는지 알 수는 없어. 똑같은 크기니까. 근데 1,000원, 2,000원에 3개 주더라고. 응? 예, 여러분 코로나 전만 해도 1,000원에 5개였어요. 지금 2,000원에 3개야. 그렇죠? 엄청나게 바뀌었죠? 여러분, 지난 그 몇십 년 동안 물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등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완전 너무 많이 급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경기가 다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충을 갖으니까 뭐 외식비고 뭐고 다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 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내 소득이 올라가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 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부터 자본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자본주의는 자본이 제일 중요한 주의예요. 되게 이 말장난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무슨 차이야? 한번 물어볼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우리 우리 본부장님, 고윤주 본부장님, 마이크 켜보세요. 네, 마이크 켜보세요. 익지가 않아갖고 마이크 어디 숨어 있는지 못 찾는구나. 마이크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 막 이렇게 뒤지고 있어 지금. 선반 뒤지고 있어 지금. 마이크 어디인지 모르겠어. 네, 찾지 마세요. 그럼 됐어 지금. 지금 마이크 어디인지 못 찾고 있어. 주문을 안 해보셨구나. 나는 아니야 손대지 마세요. 그러다 방송 튕겨나갈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지. 자, 난 그냥 지금 누구 부르는 거냐면 앞에 있는 순서대로. 자, 우리 유정헌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이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뭐예요? 민주주의야,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돈 따라가는 게 자본주의고, 네. 민주주의는 평등은 아닌데. 네, 어려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개념이요. 설명을 잘 못하겠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여론이 지금 많이 혼동하는데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예요. 정치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죠. 민주주의. 독재는 뭐야?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절대 왕정이나 이렇게 독재. 그러니까 이거 정치 체제 말하는 거. 자본주의 경제 체제예요. 주권 행사할 수 체제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결로 권력자를 뽑는다는 뜻이야. 정치라는 건 뭐냐면요. 정치는 권력을 결정하는 방식인 거야. 정치. 공화주의니 민주주의니 이거 다 정치 체제. 독재. 응?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냐면 경제체도. 자본이 중심이 되는 주의. 자본주의의 정확히 반대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해. 자본의 사유, 소유를 인정해. 그 자본으로서 굴러가는 주의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해. 다 함께 생산하고 다 함께 나눠 먹는 거야. 공산주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은 뭐냐면, 공산 독재인 거야. 정치 체제는 독재고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인 거야. 그 공산 독재 공산주의야.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민주 자본주의야. 민주주의엔 정치는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 뽑죠. 경제 제도는 시장 경제라고 표현하는 뭐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 뭐냐? 중국은 현재 자본주의면서 독재,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 정치는 그러면서 경제 제도는 지금 자본주의가 하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자본주의를 모르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제일 중요한 건 자본입니다. 즉 자본,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응? 자,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가격인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중앙은행 금리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자 아까 이 그림에서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다.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인데 지금 한국은행 3.5%, 연방준비은행 5.5%, 유럽중앙은행 4.5%쭉 있죠. 이 금리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금리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급등하고 이 모양이 난 거야. 즉 이거에서 물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화면에서 올해 건강보험이 인상됐으니까 자 올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올해 분명히 1, 4분기 3, 4월 달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영업을 신나게 해놔야 되겠구나. 지금 미리 예, 왜 건강보험 그때 가서 절판 마케팅 할 사람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번에 1월 달에도 종신 작년 8월에 단기납 종신 재미 본 사람들은 고객 관리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재미를 크게 봤어요. 고객 관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영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재미를 덜 봤어. 결국은 내가 얼마큼 미리 씨앗을 뿌려온다고 결판 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 올해 3, 4월 때는 분명 건강보험 엄청나게 인상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씨앗을 뿌리라고. 지금 건강보험 해서 절판 마케팅 할 사람들 미리 보장 분석 해놓고 미리 해놓으라고요. 그때 가서 또 강사님 말이 맞았는데 내가 놀았네 하지 마시고 미리 해야 되는 거. 뭐든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금리 인하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아, 예정이율 인하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경제 전문가입니다. 어디 가서 유튜브 틀어도 돼요. 만들어 본인이 유튜브 해도 되고 고객 만나서 경제 금융 문제로 깨질 일이 없을 거야.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자, 자본주의 뭐라고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가격인 금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결국은요, 자본의 사유와 자본의 소유를 인정하는 주의입니다. 사유제도, 사유재산제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헌법에 자본주의는 보장돼 있어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헌법에서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의 재산 함부로 뺏을 수, 국가라 하더라도 남의 재산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를 대상으로 막 소송도 걸고 하죠. 만약에 내가 국가가 무슨 뭐 어떤 토지 개발 사업을 했는데 내가 재산 침해를 받았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해 볼 수 있잖아. 왜? 국가라는 권력을 상대로서도 이 재산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불가능했죠. 여러분들 절대 왕정에서는 왕한테 개기면 죽는 거지. 왕한테 소송 건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됐잖아. 독재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독재 정치에서 독재자한테 소송 걸어 큰일 나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이 왕이야. 그렇죠. 자본이 왕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재벌들은 부자들은 권력자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재벌은 안 바뀌어요. 재벌들은 안 무서워해. 권력자. 왜?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이 자본이야. 자본이 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가격.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도 돈도 가격이 있단 말이죠. 응?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스마트폰의 가격, 마우스의 가격, 오늘 딸기의 가격, 오늘 저녁 장 봐야 되는데 콩나물 가격 이런 거에 민감하지만 문제는 돈 자체가 가격이 있다는 것. 응? 돈의 가격을 뭐라고? 금리라고 하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행에서 빌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대출이 있는 거 뭡니까? 돈 빌리는 거, 돈 꾸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는 거예요. 돈을 꾼다기보다는 돈을 사는 거야. 돈 빌릴 때 가만히 보면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 요즘에 뭐 그때 부동산 담보대출 싸진 않은데 어떻게 3%대 4%대. 내가 만약 신용대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요즘 금리 높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싸도 7, 8%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안 돼. 그러면 1금융권 벗어나갖고 2금융권. 2금융권 어딥니까? 2금융권이 보험 이런 회사. 보험회사가 2금융권입니다. 3금융권은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2금융권이 이제 보험사 이런데. 카드사. 3금융권이 이제 무슨 뭐 저기 뭐야 저축은행 이런 데 아닙니까? 저 신협이나 3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대부업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돈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무지하막지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 신용도라는 건 뭐냐면은 꾼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이 신용이 있다 없다. 꾼 돈을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신용도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채로 굴러가, 빚으로 굴러가거든.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핵심은요, 부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운 게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부채냐면은 집 살 때 현찰박치기로 사는 사람 봤어요? 부채죠. 사업할 때 현찰박치기로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부채입니다. 건물을 짓던 뭐를 하든 간에 싹 다 부채로 굴러가게 돼 있어. 왜 부채로 굴러가느냐? 왜 그러냐? 돈을 빌려가지고 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 뭐냐면은 내 돈으로 하는 것보다 남의 돈 빌려갖고 사업하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돈의 가격이 싸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비싼 3금융권 돈을 쓰고 있어. 아, 그럼 되게 빡세지죠. 왜?
여러분 3금융권은요, 연리 10몇 프로가 넘어가요. 15%, 13%에. 응? 내가 1억을 빌리면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천 몇백만 원이야. 즉, 한 달에 100만 원꼴로 갚아야 돼. 그럼 뭡니까? 이걸 내가 갚아낼 수 있을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영업이익률이 15% 능가해야 돼. 자, 다시.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신용대출을 빌리고 있어. 그러면은 15%가 넘어갈까? 보나마나? 그런 15%가 넘어간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장사에서 발생되는 마진이 10%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탱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거예요. 돈의 가격이 싸다는 전제하에서 자본주의는 부채로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돈의 가격을 낮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저금리 상태일 때 건강해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건강해져. 왜? 그래야 사람들이 돈 빌려서 주식 투자 좀 해볼 수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빚내하고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쨌든 경제가 굴러가긴 해요. 그것 때문에. 그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고. 자본주의 특징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사정 보겠습니다. 아, 나는 신용 관리를 못 해갖고 금리가 되게 높아. 리스크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건강검진 받을 때. 병원 가는 거야. 내 건강은 병원이 측정해 줄 수가 있죠? 내 운동량은 아놀드 선생님이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경제 상태는 은행이 측정해 주는 거야. 은행이 신용도를 평가해 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제? 나이스 평가니 한신 평가니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기 신용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예전에 신용도 평가할 때마다 내 신용점수 하락할 수도 있는데 수시로 볼 수 있어. 신용도부터 보세요. 신용도 여러분들 일단 내가 특히 보험 영업하는 사람 금융인 아닙니까? 그럼 거기 퍼센테이지 나오는데 내가 80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가면 아주 그때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용도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하셔야 돼. 그래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신용도 무지 낮네. 좀 지출 좀 줄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쵸? 빚 갚고 부채 갚고 이거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용도 평가하셔야 돼요. 건강진단하고 똑같은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부채로 굴러간다. 부채로 굴러가기 때문에 신용도가 중요하다. 왜 신용도는 뭐라고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언제 제때 상환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격 금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이제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인데 웃기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아. 그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미국이 금리가 높아버리면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왜? 아니, 미국에서 굴려도 5.5%인데 뭐하러 조그만 시장 한국이 옵니까? 한국 같은 데는 뭐하러 와요?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안 들어온다고. 외국인 투자가 왜? 아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박아놔도 5.5% 주는데 왜 한국 들어가고 고생합니까? 환차손 나지, 세금 뜯기지, 그렇죠? 등등등 해갖고 금리도 낮은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우리나라는 금리 저렇게 왜 안 올릴까? 감당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5.5%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금 망해요. 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부채를. 금리를 저렇게 높이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이 안 되니까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 부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빡세게 한다는 뜻인데 지금 미국은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이제 금리 빡세게 올려갖고 구조조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 확 낮추겠지. 그러니까 얘네는요 특징이 뭐냐면 얘네 이 미국 경제가 왜 튼튼하냐 전 세계 1위냐 얘네는 성장기 부흥기가 되게 길고 침체기 이 쇠퇴기가 되게 짧아요. 즉 여름 봄은 되게 길고 가을 봄은 되게 짧아. 이게 전 세계 1위 경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제는 봄 여름은 짧고 가을 겨울이 긴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금리만 봐도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 왜 이렇게 금리가 높아? 얘네 지금 전쟁하잖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왕창 올린 거야. 16%.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할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전쟁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러시아 믿는 게 있지. 천연가스나 석유 이런 게 있고 광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이렇게 전쟁 벌리고 하는 건데 이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져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철수했잖아. 우리나라도 현대차 다 철수하고 있고 다 철수하고 있죠? 못 버티는 거야, 부채를. 그러니까 이제 자국인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얘네들이 뭘 해줬겠지, 혜택을 줬겠지.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11% 아닙니까? 못 사는 나라잖아, 남미에. 그래서 금리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높으면 빚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쌍망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는 내가 저축을 했잖아. 저축. 그리고 보관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야,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가 아예 없고 보관료를 내야 된다고. 1억을 내가 예금했으면 10년 뒤에 1억보다 플러스 알파를 찾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줄어들어 버린다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일본은 뭡니까? 아직도 경제가 체력이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 한다는 건요. 체력이 되게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아직도 중국에 의해서 3위인 이유가 이거예요. 금리만 봐도 그 나라 체력을 알 수 있어. 자, 스위스 국제은행. 스위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죠. 금리가 낮잖아.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미국이 5.5%입니다. 미국 금리보다 낮다는 뜻은 지금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낮은 금리도 버틴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러시아나 이러한 브라질 이런 나라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죠. 중국도 오히려 지금 낮고 있어. 중국도 오히려 낮고 있는데 중국도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대국인 거예요. 왜? 중국도 믿는 구석이 있어. 광대한 영토와 인구, 그쵸? 14억이나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으니까 미국보다 지금 이제 낮게 세팅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다고 미국 경제보다 튼튼한 건 절대 아닙니다.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사실 우리는 올려서라도 구조조정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저걸 부채를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국 금리 50년치예요. 50년치. 미국 금리 50년치에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러니까 40 몇 년 되겠구나. 40 몇 년도. 그동안 금리. 옛날에 미국은 금리가 높았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분들 우리 옛날 70년대에 은행 금리가 20%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20%였다. 금리가 연리가. 근데 다 떨어진 거야. 계속 떨어진 거. 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세계 경제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때 갑자기 올라갔지. 왜 올라왔습니까? 지난번 강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각국 경제가 경제를 부양하려고 돈을 살포했잖아요. 돈 무지막지하게 풀었잖아.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비를 넘겼지만 끝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물가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전 세계 곡물의 30%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 급등해. 밀가루 가격 급등하니까 다 올라갔죠. 설탕 가격이 다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으니까 야 물가 잡아야 돼. 그래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돈의 가격을 높여야지만 물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물가하고 금리는 이 반대.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물가는 떨어진다는 뜻이고 왜 구매력을 말하는가? 그렇죠? 구매력.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가치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물가와 금리는 반대야. 이게 반대로 된단 말이지.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좋다는 뜻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가 가치를 좀 때려잡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왕창 올린 거예요, 금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어쨌든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 바라보고서 올해 아마 이제 하반기에 서서히 중금리로 대로 떨어질 거예요. 5%대가 3, 4%대. 미국 연준 금리가. 그 우리나라 금리를 약간 낮추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3%에서 2.5%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율 인하가 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 구매력과 이해해야 돼. 약간 복잡하지만 자,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다. 그렇죠?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다. 자본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제일 중요한 건 돈의 가격이다.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게 병원에서는 내 병 상태를 진단해 주지만 은행에서는 신용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건강도를 측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내 신용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신용도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나 보기도 싫어요. 그럼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빨리 빚 갚아갖고 신용도 올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금리는 무엇입니까? 구매 능력과 연관돼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인데 이것이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이니까 건강보험료가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네, 그래서 내일은 요 구매력, 이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아파야지만이 지능지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야지 지능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몸의 고통, 근육의 고통을 줘야 근육 생기죠? 머리가 아파야지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나빠지는 건 뭐예요? 머리 안 쓰는 거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맨날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자꾸 보고, 확실히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쉬기 위해서 뭘 보는지 가만히 보세요. 즐기는 거, 쾌락하는 거, 몸이 즐기기 위해서 단 거, 이런 거 맨날 먹잖아요. 그러면 맛이 가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몸에 고통을 주고 자발적으로 머리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지능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 이 수업으로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능 지수가 3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예, 오늘 3 정도 올라갔으니까 어제보다는 활기찬하로 성장하는 가 되신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예,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바로 자지 말고 사무실 출근하세요. 일찍 출근하세요. 예,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출근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가장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자지 마세요.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자면은 망한 거야. 예, 안녕히 가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감사합니다. 출근하셔서 고독을 즐기십시오. 파이팅. 다음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